자, 준비가 되셨죠? 네, 노트 꼭 펜이랑 준비하시고 화면 켜고 집중해서 한번 준비해서 들어봅시다. 자, 혈당과 호르몬 조절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바디 리셋을 할 수 있는 방법. 건강한 다이어트의 메커니즘, 근육업, 체지방 다운에 대해서 오늘 우리 33 헬시클럽 총괄 수석 성영기 수석님께서 명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힘찬 랜선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3일씩 클럽 총괄수석 성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3.3일씩 클럽 오늘 2월 4주차 강의 건강한 다이어트의 메커니즘 근육업 체지방 다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금 건강한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3.3일씩 클럽과 함께 컨셉님들께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제안하는 제품과 식단대로 하신다면 건강한 다이어트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육은 올리고 체지방은 내리는 게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다이어트란 대체 뭔지 함께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다이어트의 개념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이어트란 6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 즉, 영양의 균형을 갖춘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되 정해진 칼로리 외에는 먹지 않는 것이며, 이를 통한 올바른 식생활과 건전한 생활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다이어트 지금 우리 같이 하고 계시죠? 3.3 헬시클럽에서 6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하지만 정해진 칼로리 외에는 먹지 않도록 배가 부르면 곧장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과 건전한 생활 습관이 또 뭘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물 잘 마시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몸에 배도록 해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뭐 체중을 줄이고 체지방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살은 왜 찔까요? 근데 살은 또 왜 안 빠질까요? 그렇다면 살이 건강, 우리가 흔히 대사라고 하죠.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많은 분들이 비만이라고 하면 체지방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체지방이 많으니까 비만이지. 비만은 체지방이 많은 거야.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것이 우리 몸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이 찐다는 것 자체가 대사 시스템이 고장난 것으로 체지방이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상태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다이어트는 그럼 무엇일까요? 살이? 그리고 건강이 어떤 거예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살은 빠지고 건강은 올라가는 거. 이거 우리 다시 말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어려서부터 다이어트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자, 근데 비만이 만병이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 TV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회원님들? 요새 TV만 틀면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몸에 좋다고 하는 어떤 자연식품들, 우리가 흔히 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도 홈쇼핑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10년 전과 20년 전과 다르게 요새 굉장히 많아지죠.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졌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살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럼 비만이 만병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래요.
왜 원인일까요? 그 만병의 원인은 그 부위만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이 많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염증 물질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염증 물질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그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근데 생각만 해도 염증이 많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몸에 안 좋겠죠.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염증이 악화되면서 만성 염증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그 질병의 끝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게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인슐린이라는 단어를 보셨는데, 이 인슐린이 뭔지, 혈당이 뭔지,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혈당 관리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새. 자, 한 가지씩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입니다. 근데 이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있는데 그 포도당이 사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힘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근데 인슐린은 이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할 뿐더러 탄수화물 섭취 시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혈중 포도당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혈당과 인슐린이 적절하게 잘 활동을 하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인슐린이 잘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이걸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자, 이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체중은 땡땡땡이 결정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땡땡땡이 들어가는 말이 무엇일까요? 인슐린. 네, 맞습니다. 너무 쉽죠? 요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인슐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당뇨에만 연결되어 있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질병의 항목들을 보시면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의아했어요. 쥐젖? 그리고 난임? 이게 왜 인슐린이랑 관련이 있지? 담석? 알츠하이머? 이게 왜 인슐린이랑 관련이 있지? 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자가 테스트법.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 자체가 피 속에서 달리는 그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15가지 중에 제가 천천히 쭉 읽어봐 드릴 텐데 나는 지금 현재 몇 개나 해당되는지 우리 회원님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접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사 후 금방 배가 고프고 떨린다. 2. 식사를 거르면 짜증이 나고 피곤하다. 3. 짜게 먹으면 물이 더 많이 먹힌다. 4. 식사 후 갑자기 피곤할 때가 있다. 5. 당뇨병 혹은 저혈당병 가족력이 있다. 6. 심장병 다낭성 난소증후군 통풍 가족력이 있다. 7. 고혈압이 있다. 8. 6개월 사이 갑자기 뱃살이 쪘다. 9.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 10.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11. 기분이 수시로 변한다. 12. 오후가 되면 쉽게 피곤해진다. 13. 저지방식 다이어트를 해봤다. 14.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복용 중이다. 15. 하루에 7시간 이하로 잔다. 여기서 몇 개나 해당되세요, 우리 회원님들? 꽤나 많이 해당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도 없으신 분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서 네 개 정도다. 인슐린 저항성 초기고요. 5개에서 9개는 중등도 인슐린 저항성이고 10개에서 15개는 현저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는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건강에 남들보다 관심도 많고 챙겨 먹는 것도 많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최대한 안 좋은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5개더라고요. 사실 지난달, 지지난달까지 6개, 7개였어요. 그런데 제가 제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줄였는데도 5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짜게 먹으면 물이 더 많이 먹히고 식사를 거르면 짜증이 나죠. 그리고 식사 후에 피곤한 것들. 이게 사실 단순히 살이 쪘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고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가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볼게요. 자, 아까는 살은 왜 찌는지, 왜 자꾸 안 빠지는지, 그럼 대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어떻게 빼는지, 그리고 다 뺐어요. 그러면 많은 우리 3.3 헬스클럽 많은 회원님들이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90일 하고 나서 빼고 나면 이거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요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살과 건강을 둘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식사를 그냥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챙겨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챙겨 먹느냐에 앞서서 그것들의 혈당을 조금 낮춰주고 흡수되는 것들을 조금 적게 하려면 어떤 보조제가 같이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현재 3.3 헬스클럽에서 이미 두 달째가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지금 이번에 2월 달에 첫 달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유지하고 계시느라고 혈당 엣지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가장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체지방이 적게 내 몸에 저장되는 것.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거 두 가지가 다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제품이 바로 혈당 엣지입니다. 지금 요거 같이 드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보조제를 통해서 우리가 혈당 케어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들을 회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에서 체지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점적이고 그리고 빼고 싶고 가장 관심사인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럼 체지방이란 무엇인지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체지방이란 흡수된 영양소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남은 영양소는 지방의 형태로 몸에 저장됩니다. 다만 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 게 우리에게는 많아서 문제였었죠. 체지방이 완전히 다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체내 에너지가 부족할 때에는 공급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많은 경우, 과도한 경우에는 호르몬과 심혈관 기능, 혈당 조절, 간 기능에 이상을 초래합니다. 이 체지방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만져지지 않는 내장 지방과 내가 손으로 지금 배를 만졌을 때 가죽을 포함하여 뱃살이 만져지잖아요. 그 피하 지방을 모두 포함한 것을 체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은 다르죠. 체지방량은 단위로서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체지방률은요, 퍼센티지를 사용하죠. 체중에서 체지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체지방률이라고 합니다. 자, 체지방률 분포도로 이렇게 보시면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른데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나는 몇 살인데 남성이다. 나는 몇 살인데 여성이다. 이것을 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체지방률과 어, 어, 체지방률과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 정도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한 40대인데 나의 체지방률은 35%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도 비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중도 비만, 고도 비만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렇다면 최소한 내 나이대의 표준값까지는 내가 만들어내고 또 유지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점 사항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숫자로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남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되고, 이 사진 자체가 서양인의 몸을
만들긴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자주 써요. 강의 때 자주 써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양인의 몸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돼서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이제 한국인 남성분이 제 지인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것과 크게 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먹거리 자체가 우리 또한 서구화가 되어 가고 있고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몸의 형태가 그리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체지방률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가진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다 해서 요런 모습이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몸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몸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은 올리고 체지방은 내렸으면 좋겠죠. 이게 흐리게 나왔는데 뒤쪽에 있는 여성의 몸이 왼쪽이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으세요? 왼쪽이 좋죠. 보기에도 좋고 건강해 보이고 만약에 내 몸이 저렇다면 너무나 가볍고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고요.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떻게 내 몸을 만들어 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3.3일씩 클럽에서 TR이라는 제품을 먹으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 단순히 살만 뺀 게 아니라 건강해지면서 체지방만 줄여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분들이 비슷한 시기예요. 점프 스타트 기간이라고 하는 15일차, 15일, 그리고 13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두 분 다 골격근량이 올랐어요. 되게 신기하죠?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이 근육이 빠져서 굉장히 고민이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 다 골격근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량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체지방률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많은 부분의 양약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를 했을 때 체중이 급격하게 빠질 때 골격근량이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도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건강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근육을 지키면서 체지방을 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육은 면역력 유지, 뼈 생성에 도움을 주고요. 혈관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체온을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뼈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뼈를 지탱해서 골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에 따라서 몸이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해요. 그래서 어떤 음, 운동을 할 때도 자세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뭐가 약하다고요? 근육이 약해서 그러한 자세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야, 근육 키워야 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에 진짜 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뼈와 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 근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7년 WHO에서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을 등록했습니다. 이 말을 사코페니아라고 했는데요. 정식으로 질병이 등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많아졌다. 이것이 뭐예요? 근감소증. 근육이 감소해서 사람이 몸이 나빠지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정식으로 질병이 등록이 되었고요. 실제로 40대, 50대, 80대 이렇게 비교를 해놓았는데 40대부터 매년 1%씩 빠진대요. 50대부터는 더 많이 빠지죠. 그리고 80세 때는 허벅지 근육량의 40%가 감소한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어르신들은 시니어 분들은 연금을 모으는 것처럼
근육을 모은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테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 자체도 오전에 하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따왔는데 저 왼쪽 위에 보시면 분홍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홍색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생명의 연금 근육. 실제로 생명을 부지하려면 근육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 장면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떠돌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짤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영 교수가 나왔던 유튜브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프로그램 이 유튜브 중에서 한 장면을 제가 따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단순히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실존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많이 현실 세계에서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아프지 말아야지. 자녀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을 주는 것을 지금 현재 현 시대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근육 1kg의 가치가 1,300만 원이래요. 여러분,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만 유지하는 것만 해도 1,300만 원을 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3.3일씩 클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우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근육이 0.5kg가 늘어난다. 그럼 1kg가 늘어난다. 1.5kg가 늘어난다. 그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5kg가 늘어난다. 그럼 나 얼마 번 거예요? 650만 원 번 거죠. 1kg가 늘어났다. 1,300만 원 번 겁니다. 이제 요게 지금 캡처한 게 조금 시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1,500만 원, 1,60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근육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높이 사고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제목을 또 요 소제목으로 해봤는데 근육을 이렇게 중요한데 근육은 또 어떻게 만들까? 근데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상담할 때 회원님들께 굉장히 많이 여쭤보거든요. 먼저. 그러면 근육 이퀄 운동이라고 늘 많이 말씀하세요. 그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근육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놓으시고 앞으로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때, 그리고 근육을 지키시는 데에, 근육을 키우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러한 항목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좋은 단백질.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 3.3 일시클럽 시작하기 전에 또는 TR하기 전에 많은 후원자 사장님이나 또는 컨셉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나의 기존 생활 습관, 나의 기존 식습관을 점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단백질을 잘 챙겨서 지켜서 드시는 현대인들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탄수화물인지 단백질인지 지방인지 식이섬유인지 요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 이것은 식물성 단백질인지, 동물성 단백질인지, 단백질을 얼마만큼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근육을 생성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예요. 규칙적인 식사,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곳이 어딘가요? 3.3 헬스클럽이죠.
3.3 헬스클럽에서 오전에 오전 간식 드세요. 10시에 간식 드세요. 그리고 12시부터 2시 사이에 점심 식사하세요. 3시에서 4시 사이에 간식 드세요. 자, 또 저녁 드실 시간입니다. 이제 주방에서 나오세요. 주무세요. 이러한 규칙적인 식사를 안내만 해주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아, 습관을 계속 세팅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물 잘 드셨나요? 삼삼을 시작하기 전에? 물을 잘 안 드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물 잘 드세요. 네, 저 커피 진짜 많이 마셔요. 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커피랑 물은 다릅니다. 만약에 커피 한 잔 드셨다면 물을 두 컵, 두 배로 더 드셔야 돼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은 좋은 단백질이 들어가서 잘 흡수되고 근육을 잘 붙여주는 데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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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의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비타민 섭취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가 잘 되려면 대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종합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섭취가 충분해지지 않으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생성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회원님들께서 아시고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약간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제가 최근 들어서 더욱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현대인들이 충분한 휴식, 즉 잠을 뜻하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이걸, 어,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7시간 이상 주무세요라고 했을 때 성인 남녀가 한 20, 30대 이상의 성인 남녀가 7시간을 주무시는 분이 제 주위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잠만 잘 자도 근육이 붙는다. 잠만 잘 자도 체지방이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3.4 헬스클럽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컨설팅님들은 회원님들을 이렇게 컨설팅하고 관리해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임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살이 쭉 빠지다가 좀 안 빠져. 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중에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쪽에서 조금 약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왜 근육이 잘 붙는다는 거야? 요거 좀 의아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몸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반응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 것이 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정답은 스트레스예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것이 나쁜 음식, 술, 담배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너무 맞고 우리 여러분께서 다이어트를 잘하고 근육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완화 이거 한 통으로 묶어가지고 너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육 이퀄 운동이라고 하셨을 텐데 마지막이 적당한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은요. 과격한 운동 아니고요. 그리고 무거운 운동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어려운 운동 이런 거 아니에요. 적당한 운동이고 어찌 보면은 내가 매일 하기 쉬운 운동, 꾸준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회원님들한테는 늘 그 얘기를 드리거든요. 만약에 우리 누구누구님이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못할 것 같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려고 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1년 뒤에도 하고 5년 뒤에도 하고 10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그게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고 만약에 내일 조금 하고 모레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적당한 운동을 고르셔서 하신다면 사실은 더욱더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또 계속 새기셔서 아, 요렇게 하면 근육이 좀 오른다고 했어. 시도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육은 보통 이러한 순서로 생성이 돼요.
자, 우리가 운동을 갔을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헬스장에 갔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육을 찢는다. 실제로 근육은 섬유질처럼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만약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가 기존에 쓰지 않던 부위를 당기거나 들거나 이렇게 과하게 스트레칭 해가지고 약간의 근육에 자극을 줬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당장엔 느끼지 못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약간 아픔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그 사이에 이렇게 그게 다시 재생이 되면서 조금 더 붙어서 재생이 된다고 해요. 그때 단백질을 먹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더 커지면서 근육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즉, 운동하고 나서 한 30분 이내에 단백질 섭취를 해주시면 근육이 그냥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과회복이 되면서 근육의 사이즈 자체가 조금 늘어납니다. 요때 휴식과 회복을 더 잘해주면 조금 더 붙겠죠. 그러면서 근육의 사이즈 자체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조금 더 어떻게 될까요? 튼튼해지고 강해지겠죠. 근데 운동을 해서 요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너무너무 좋겠고 또 단백질도 잘 식품으로 섭취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참 우리는 바빠요. 그죠?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 보충제를 이것저것 제안해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의 일반인은요,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이 나의 체중 대비 0.8에서 1g입니다. 저는 보통 1g 정도를 제한을 해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50kg이다. 그러면 50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근육이 증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1.5에서 2g. 그렇기 때문에 한 75g에서 10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딱 좋습니다. 근데 그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이 벌크 사이즈 단백질 통들 어디에서 많이 보셨어요? 헬스장에서 많이 보셨죠? 남성분들은 이런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드시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단백질 보충제라더니 알고 보니 탄수화물 덩어리.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났어요. 자, 우리가 매우 매우 잘 알고 잘 골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서 먹을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최근에도 쿠로 시작된 오픈마켓에서 약을 많이 이제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양제를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그것을 잘못 사서. 그러니까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품이 온 거겠죠? 그래서 간 기능이 장애가 오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거 제품 자체가 완전히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 더욱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골라서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단백질은요, 주로 신장과 간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고요, 심혈관 질환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안 좋죠. 탈모 및 피부 노화. 그리고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소화불량과 변비.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예견돼 있는 거기도 한데 산성화.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항산화제를 먹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되려 산성화되어서 골다공증과 관절 통증, 그리고 통풍 등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단백질은 어떤 것들 있죠? 우선 TR 라이티 쉐이크 오른쪽에, 그리고 티아미 쉐이크, 그리고 프로틴 파우더도 있고요. 그리고 TR고의 포스트 워크아웃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앞서 장표에서 보여드린 것과는 사뭇 다른 이유가
첫 번째, 믿고 먹을 수 있고 당연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의 원료나 그러니까 그 원료 수급과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 자체가 모든 것이 투명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고르는데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골라서 먹었고 건강해졌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티알라이트 쉐이크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제가 요새 내가 그럼 몇 포나 먹었을까? 저는 녹차 맛을 되게 좋아해서 이걸 내가 몇 포나 먹었을까? 한 2,000포는 좋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잖아요.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고. 이 쉐이크들의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I 미 쉐이크는 단백질이 20g 들어있고요. 특히나 특징은 로이신이 함유되어 있어서 단백질 합성률이 4배 이상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R 라이트 쉐이크는 단백질이 15g 들어있어요. 그래서 TR을 먼저 시작하실 때 TR 라이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분량을 알려드리고 이 쉐이크 한 포에는 15g이니까요. 계란이나 두부나 아니면 생선으로 단백질을 좀 더 채워주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드리죠.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근육이 너무 부족해서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식사 대용이 아닌 이러한 보조제로서 TR9 포스터 워크아웃과 TI미 프로틴 파우더를 함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식사 대용이고요. 아래 두 개는 단백질 보충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어떤 몸을 갑자기 조금 단시간에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올려야 되는 때가 있으면 저 티알라이트 쉐이크에다가 프로틴 파우더를 섞어서 먹고 오후 간식으로 포스트 워크아웃을 먹으면서 운동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살의 변화는 삶의 변화이더라고요. 이 마네킹이 이 석상이 몸을 깎는 이 장면 자체가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을 깎아냈더니 삶이 변화하는구나. 실제로 저는 티알라이트를 처음 접했을 때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이 제품을 먹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음식물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유 단백질 알러지라는 것 때문에 알러지 증세가 굉장히 심했고 그것 때문에 편두통이나 임파선이 자주 붓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살을 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모든 여성은 조금 더 날씬해졌으면 좋겠다는 로망이 있잖아요. 저는 건강해지려고 티알라이트를 먹으면서 식생활 조절을 했는데 군살이 싹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무엇이냐면 그 군살의 대부분이 염증 덩어리였던 체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체지방만 쏙 빠지면서 골격근량이 오르는 정말 드라마틱한 임상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경험하시고 느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 이렇게 식단을 깨끗하게 먹고 있는데 남편이 앞에서 라면 먹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먹고 싶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남편에게도 같이 하자고 했고 너무나 바람직하게 둘 다 잘해서 체지방이 쏙 빠지고 골격근량이 유지되거나 오르는 아주 바람직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되게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살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루어냈구나. 이 말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건지 알겠고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부부티아를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몸에 염증이 많았기 때문에 TR 라이티로 몸을 깨끗하게 한번 체질 개선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TR미로 식사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챙겨 먹고 있고 빠르게 살을 빼야 될 때 또 챙겨 먹고 있고요. 사실은 조금 단 음식과 단 음료와 간식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지금 현재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챙기면서 몸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챙겨 가지고 다니고요. 요새는 혈당 엣지로 또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있어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느끼면서 지금 현재는 저희 둘 다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은 나가서 사 먹고 저녁은 거르거나 또는 외식하는 이런 좀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건강 강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맛있는 것들을 건강하게 먹으면서 또 좀 활력 있게, 그리고 또 젊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많은 회원님들께서 단순히 내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주위, 내가 건강해지면 내 아이와 부모님도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많이 알려주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잘 주무시고요. 지속되는 건강, 그리고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육업, 체지방 다운에 대해서